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이게 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의 저스펀 크루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에 작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타 채널 운영하고 있는 이준명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오 마이 갓. 이건 진짜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한국에서는 2017년 첫 대회 때 우승을 했었던 스트리트 워크아웃 고수고, 한국에서는 부분으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그쵸.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 친구가 거의 탑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첫 번째 이준명의 일대기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키 그리고 몸무게, 운동 경력 이야기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키는 지금 172이고요. 네, 체중은 72kg, 그리고 운동은 5년 했습니다. 키 172 정도에 몸무게 네. 지금 현재 70을 넘어섰고, 네. 그리고 운동 약 5년 정도를 열심히 하신 기간이 된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운동 시작을 언제 정도 하셨는지, 그리고 일반인처럼 대충 했을 때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다른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본격적으로 스트리트 워크와 관련된 운동을 하신 시기, 그건 언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운동 자체를 처음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뭐 점심시간 때 뭐 애들끼리 뭐 운동장 가서 공을 차고 놀던. 근데 저는 제가 구기 종목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축구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친한 애들끼리 모아서 턱걸이나 하러 가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철봉을 처음 잡은 거는. 네. 그때쯤 처음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 운동을 매진하게 된 때는 언제쯤이신가요? 그때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본격적으로 맨몸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나름 경력이라면 초등학교 때 그냥 친구들끼리 재미삼아 했던 게 도움이 되었는지 빨리빨리 는 것 같고, 몸을 쓰는 방법도 금방금방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동기부여가 된 사람이 있었을까요? 특정인은 따로 없어요. 그냥 제가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데 찾아보면은 잘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한테 동기부여가 돼요. 골고루 네네네. 해가지고 각 분야 잘하시는 분들. 네, 누군가를 특히 눈여겨보고 뭐 롤모델로 삼고 싶다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고, 그냥 그때마다 달라요. 사람 자체보다는 그냥 실력 있는 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동기부여를 같이 얻는다. 그쵸. 운동하면서 혹시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지, 그리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1년 전에 손등을 한번 크게 다쳤었습니다. 골절이 당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뼈가 부러졌으니까 뭐 운동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쉴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상황이 와가지고 처음 한두 달간은 좀 멘탈 관리하는데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웬만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부상이 크게 갑자기 다가오니까 그때부터 뭔가 많이 틀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완전히 돌아왔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대처 방법은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거. 이미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고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동안 아예 푹 쉬던지 재활 운동을 이렇게 뭐 천천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현재 상태는 다쳤을 때랑 비교하면은 한 70%? 기량 말고 이제 그 네. 몸 쓸 수 있는 것. 쓸 수 있는 거는 100% 돌아왔어요. 물론 그 기간 동안 못하고 그래서 좀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기능적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평소에 컨디션 관리, 몸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운동 전에 웜업이나 스트레칭 꼭 하고요. 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꼭 해주고, 그 다음에는 찬물로 샤워를 10분 동안 합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찬물로 하는 이유가 지금 여름이니까 더워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운동 후에 쌓이는 그 젖산이 어느 정도 쌓이는 걸 좀 막아주거든요. 운동 끝나고 나서 바로 찬물에 몸을 담그면은 몸의 피로도가 좀 더 빨리 해소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먹는 거는 그냥 단백질 같은 거 따로 챙겨 먹는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집밥 먹거나 뭐 치킨 같은 거 시켜서 먹고, 먹는 건 되게 자유롭게 먹는 편이에요. 식단을 뭐 엄청 빡세게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네. 잘 먹을 수 있는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모든 맛있는 음식들이라든지 뭐든지 잘 드시는 걸로. 제 입맛에 맞는, 혀에 맞는 음식 먹고, 쉬는 날에는 유연성 운동 같은 거 자주 해주고요. 네, 최대한 부상 같은 거를 방지해주는 편이죠. 쉴 때는 그냥 푹 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네. 푹 쉬어요? 그냥 스트레칭만 하고 스트레칭 15분 정도 한 다음에 잠을 자던지 아니면 뭐 어디 놀러를 간다든지 해서 아예 푹 쉬어줘요. 기본기 같은 거나 엄청 간단한 기본기도 안 하고 버르장 하고 그냥 푹 쉬어버려요. 꼭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운동하면은 쉰다 해놓고 쉰다
하고 평소에 뭐 예를 들면 턱걸이 100개 있으면 쉬는 날 몇십 개 또 하고 이러면서 쉬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준명이도 마찬가지고 쉬는 날은 아무것도 진짜 힘쓰는 거 안 하고 네. 뭐 하면 이제 스트레칭 같은 거라든지 유연성 도움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운동 마인드와 팁 혹시 있으시면 운동에 대한 자세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소한 팁 같은 거 어떤 동작들을 잘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운동을 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하는 거는 되게 거짓없이 정직하게 하나라도 더가 아니라 하나라도 더 제대로? 정확하게 오, 한다는 마음으로 하고요. 완벽하게 하나를 이제 네. 대충 흉내낸다라기보단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이런 느낌. 그쵸. 음. 네. 훈련 자체는 거짓없이 몸을 속이지 않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야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도 안 받고 개수나 그런 거는 뭐 당연히 떨어져도 완벽하게 그걸 구사를 하려면은 정확하게 하는 게 정신 건강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랑 신기하게 반대되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개수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 자세를 채우는 편인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만나고 운동할 때는 또 서로 하는 걸 존중을 하는 편이고 그런 게 이렇게 또 같은 자리에 있는 게 신기하네요. 저는 그냥 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스타일이 다르죠. 네. 운동을 했을 때 동작 같은 거라든지 물구나무든 플란체든 인디비든 뭐든 지금 해온 동작들에 대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뭘 튜토리얼 보고 했다든지 아니면 이걸 했는데 아니어서 다른 방식으로 했다든지. 저는 튜토리얼을 보고 하지는 않았고요. 특정 동작을 연습하고 싶은 동작이 생기면은 나 혼자 스스로 상상을 해봐요. 이 동작을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힘을 쓰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냥 바로 한번 던져봐요. 당연히 안 되는 안 것도 있겠지만 되더라도 한번 이걸로 던져봐서 해보고 던지고. 일단 발에다 한번 들어봐야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고요. 특별히 루틴을 정해서 제가 하는 건 없고 플란체를 연습한다 했을 때 그 플란체라는 동작이랑 가장 비슷한 자세로 연습을 합니다. 밴드 보조를 받아서든 발목이나 허리를 잡아주든 기울이기를 하든 네. 그래서 뭐 플란체를 한다고 해서 푸시업을 몇 개 채우고 풀업을 몇 개 채우고 그런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거예요. 풀업을 그게 정말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치면은 풀업을 30개 하고 뭐 딥스를 50개 정도 할 줄 알면은 플란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그런 가설이 이론이 있다고 쳤을 때 풀업을 30개 하는 사람과 딥스를 50개 할 줄 아는 사람이 플란체를 하면은 저랑 한다고 했을 때 저는 풀업을 30개를 하거나 딥스 50개를 못하지만 플란체는 할 줄 알거든요. 풀업을 30개 하고 딥스도 50개, 뭐 60개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플란체를 하면은 저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맞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좀 약간 TMI가 되긴 한데 그 본인이 하고 싶은 동작이랑 가장 비슷한 동작을 위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내게. 이게 플란체라고 쳤을 때 이게 팔이고 이게 다리라고 치면은 요거랑 가장 비슷한 동작으로 네. 어떻게든. 네. 이런 식으로 준명이는 이렇게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운동 목표. 일단 운동으로서의 목표는 기량을 지금 빨리 회복하는 게 보이고요. 기량을 회복하고 나면 이제 그 전에 제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계속 그게 뭐 빠르든 느리든 천천히 꾸준히 하면은 항상 올라가니까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운동 계속 할 예정이고 운동 방향은 지금보다 살짝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내년부터는 다른 종목도 같이 연습을 하려고 해요. 트리킹이라든지 아니면 비보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몸을 쓰는 거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평소에 덤블링 같은 거 좋아하고 비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춤 자체를 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동작과 비보이 동작 중에서 같이 뭔가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종종. 뭐 에어트랙을 하다가 갑자기 플란체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운동 플러스 좀 결합할 수 있는 비보이 동작들 같은 거에서 수업에 같이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을 조금씩 관심 있는 걸 같이 해본다고 이렇게 앞으로의 운동 방향을 잡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수업,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수업인데 이거 말고든 아니면 뭐 어떤 운동이든 그런 운동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단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꾸준히 정직하게만 하시면 본인이 정해놓은 목표나 그런 거에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안 댔으면 좋겠어요. 오. 이게 약간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질타를 받는 그런 게 있는데 뭐 키 크거나 몸무게 많이 나가면은 맨몸 운동 뭐 못하지 않냐 하는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당연히 불리한 건 맞아요. 맨몸 운동은 좀 짧고
가벼운 사람한테 유리한 그런 운동이 맞는데 그렇다고 무겁고 긴 사람이 아예 못하는 그런 운동은 아니거든요. 국내에서는 아직 없지만 외국에서는 뭐 키 2m 되는 사람이 프론트레버 하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체중 좀 많이 나가고 키가 어느 정도 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키가 좀 작고 가벼운 사람들보다 맨몸 운동 관심도라든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맨몸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까 핑계는 적어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자, 불리한 건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거는 없다. 그쵸. 이런 정도.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마인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문할 때, 그러니까 이 구간이 어느 구간이 있냐면 저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제 운동 처음 입문할 때하고 끝을 볼 때, 이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재능의 차이라든지 신체의 스펙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갈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중간 사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턱걸이 1개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제 생각인데 한 턱걸이 지금 세계 최고 기준 그 한 명 빼고서도 보면은 한 5, 60개 정도까지 이런 사람들 기준이면 재능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아무 신체 그런 거 상관없고, 이제 세계 1등을 대결로 한다고 치면은 똑같은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최상위권까지 가고 싶으신 분들은 불가능은 없다. 힘들 수는 있지만 불가능은 없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건 제 생각인데, 제가 하고 있는 동작들도 사실상 유전자 상관없이 누구나 연습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진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그런 동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하면은 충분히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기죽거나 좀 약간 주눅 들지 말고 핑계 대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중에 팔둘레 등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재볼게요.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끝에서 끝까지로 보면은 51 정도 보인 것 같거든요. 51 정도 나왔습니다. 손목은 이쯤에 있는데, 자, 약 이 정도, 18cm 정도. 그리고 알아서들. 자, 이쯤 돼요. 자, 제가 손톱 여기 가리고 있는 여기 35 이전에 34죠. 우와, 이 뭐야 몸. 여기 한 38.5 정도? 39 가까이 되죠. 허벅지 안쪽이에요, 안쪽. 딱. 와. 왜요? 숫자가 555가 나왔어요. 555. 허벅지 55 안쪽 55.5. 손목에서 중지 끝, 손목에서 여기서 네. 여기 끝까지 21cm 좀 잠깐 넘는 것 같은데. 그래요? 21이 살짝 손목에서부터 평균 21 정도? 21 살짝 넘는 것 같아요. 자, 안 펼친 기준이에요. 안 펼친 기준. 나 평부터 궁금한데. 105. 나왔다. 나왔다. 113.5 좀 넘어요. 114는 안 되고 113. 아니다. 5가 아니라 113 조금 넘네요. 13. 펼치면 113cm. 시청자 배틀. 이진병을 이겨라. 학습을 3번